최근 북한 곳곳에서 김정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우리가 북한 사회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가 그냥 계속 굴러갈 것이다. 또는 뭐 북한에서 끊임없이 단속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이렇게 다녀보면 많은 분들의 질문이 왜 북한 주민들은 저항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질문들이요. 또는 북한에서 변화 가능성이 쿠데타입니까? 민중봉기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쿠데타는 사실 군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들인 거고, 민중봉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인데, 저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서 꽉 짜여진 고정관념으로만 보면은 북한은 변화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못하면 아워지 보내고 총살시키고 뭐 단속하고 통제하고 김정은이 위로부터 지시하면 아래 최말단까지 이 지시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북한 체제는 유지되겠죠. 우리는 지금 그런 생각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과거와 다른 점이 과거에는 정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들을 한 공간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을 제가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를 일단은 저로 인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니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접니다. 강동원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정신적인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북한이 행해왔던 통치 방식이에요. 북한에 수령복이라는 복이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강동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령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데 북한 주민들만 수령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만 공급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가둬놓고 최소한의 양식을 준 것처럼. 그러면 북한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곳에 가둬놓을 수 있겠죠. 비유로 설명드리면. 그런데 여기에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가둬놨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바깥으로 한 명이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보니까 야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체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이 이게 거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각들이 변화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더 나가서는 이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북한이 바로 이러한 정보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던 과거의 북한이었다면 저도 북한이 변화되고 있을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생각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북한 내부에 확산되고 있는 정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매스미디어에 이미 북한 주민들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앞서 북한이 1960년대 우리 한국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계층 간의 차이가 있듯이 북한도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남한의 영화 한두 편은 꼭 보고 싶다, 봤다 이렇게 증언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여기에 새롭게 정보가 들어갔다는 거. 그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우리가 접하기 전 시대와 스마트폰을 접한 시대 완전히 세상은 달라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AI 시대와 그전 시대를 구분하게 될 거예요. 지금 북한이 바로 그러한 정보를 접한 시기와 과거 시기에 그 중간점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정보가 유통되고 있고 그 정보를 통해서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이 있고 이 장마당 세대가 이제 점점 자라고 또 이들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그 북한 사회를 끼울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이 되면 저는 그게 북한 체제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의 사례는 바로 장마당입니다. 장마당에서는 생필품이라든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남한의 영상물이 담긴 USB나 CD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탈북민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 탈북민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전공을 했어요. 근데 뭘 가르쳤냐면
청년 비서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청년 혁명에 대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가 가장 우월한 체제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그렇게 욕하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는 그런 곳인데 내가 그것을 아이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야 된다는 게 너무 회의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장마당 세대들이거든요.